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12월 3일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번 계엄령은 11.6 사태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만큼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다행히 비상계엄 상황은 오래 지속되진 않았습니다. 12월 4일 새벽 1시 1분경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190대 0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12월 4일 새벽 4시 30분경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령을 해제했습니다. 이는 계엄령 선포 이후 불과 6시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시위대가 모여들었고 여기저기서 계엄령 반대, 독재 타도와 같은 구호가 울려 퍼졌죠. 그리고 장갑차가 서울로 직결한다는 가짜 뉴스도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계엄령 선포 직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고 주식시장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여야 간 대립이 더욱 격화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발의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시민들의 불안과 혼란이 커졌고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외신들은 이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로 보도하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엄령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계엄 사태로 정치가 불안해지면서 우리 경제도 덩달아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흔들리는 배에서 안전한 곳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것처럼 투자자들도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기고 싶어해요. 예를 들어 세금은 오를까? 정부 지출은 어떻게 될까?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돈을 해외로 돌리려고 해요. 실제로 계엄령 소식이 들리자마자 국내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위험하다 하면서 자금을 빼가고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국내보다는 해외가 안전하겠어 라고 생각하게 돼요. 여기에서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이 퍼지면 사람들은 더 안전한 자산을 찾게 돼요. 마치 폭풍우가 올 때 튼튼한 집을 찾는 것처럼요.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 국채나 금과 같은 안전 자산으로 돈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돈이 빠져나가면 뭐가 문제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돈이 빠져나가면 국가 살림살이도 어려워지고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도 돈을 빼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상황이 불안하니까 해외로 투자를 늘리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 성장도 둔화될 수 있답니다. 실제로 계엄령 선포 직후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까지 치솟았어요. 이는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주식시장도 큰 충격을 받았죠. 12월 4일 코스피는 1.97%, 코스닥은 1.91% 하락하며 출발했습니다. 이처럼 금융시장의 불안정은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수출 기업들의 우려가 큽니다. 환율 급등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제조 원가를 높이고 국가 신용도 하락은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소상공인과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계엄령 이후 소상공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이번 사태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도 예는 아닙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팔기를 주저하게 될 거예요. 지금 집을 사도 될까?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까요. 이런 걱정이 커지면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고 결국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지금처럼 정치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매수 심리가 더욱 위축될 수 있고 이미 고금리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 경제 전반에 악재가 덮치면서 추가적인 경제 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계엄령이 단기간에 해제되면서 뱅크런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한 만큼 우리 모두가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계엄령 사태가 우리나라 정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볼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권은 지금 폭풍 한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입지가 크게 약화됐습니다. 진보 신문에 따르면 이미 20% 안팎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계엄령 선포로 더 큰 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조치를 정치적 우산이라고 평가하고 있죠.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는 긴급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적 의원 300명 중 재석 190명 전원 찬성이었죠.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계엄령에 대한 반대 의사가 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4일 야 6당과 무소속 의원 191명을 중심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발의됐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으며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선언했어요. 이는 앞으로 정치권의 대립이 더욱 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 정치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고 정부와 국회의 갈등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는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먼저 시민들의 불안과 혼란이 매우 컸어요. 한 대학생은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악몽 속에 내던져진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에 많은 시민들이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했죠. 특히 여의도와 분당에 사시는 분들은 밤새 헬리콥터 소리가 나서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다른 관점으로 계엄령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격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미 SNS 등에서는 이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사회적 분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많은 외신들이 이번 사태를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로 보도하고 있거든요.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정치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다행히 한미 동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스웨덴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취소했고 일본에서도 한국 방문 예정이었던 정치인들의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이렇게 국제사회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은 이번 사건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교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 등 주요 동맹국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계엄령 사태와 그로 인한 다양한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대외 신뢰도의 훼손 가능성이 컸지만 우리의 기초 체력이 여전히 튼튼하다는 점에서 희망적입니다. 다행히 외환 보유액도 IMF 때보다 105배나 더 있고요. 정치적으로는 여야 간 대립 심화와 윤석열 대통령 입지 약화를 확인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가 시험대 위에 올랐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과한 처사였다고 생각하지만 연설 내용의 일부는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야당에 잇따른 탄핵소추와 내년도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었다는 것은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당은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흘러갔는지 반성해야 하고 야당은 정부 주요 인사들을 탄핵시켜 정치적 우위를 차지하기에만 급급했던 점을 반성해야 합니다. 특히 제1야당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 여당과 협력해서 국민들을 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가 협력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중요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